핵심만 짚어주는 프리미엄 취업 채널 면접과 합격 TV 알렉상무입니다. 자, 최근에는 그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 회사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보는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그 댓글로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좋은 스펙을 가진 경력자분들이 이제 자주 탈락을 이제 하기도 해서 마음이 이제 아플 때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인적성 검사를 합격을 못해서 면접에 좋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인성검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짚어드리면서 이제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에는 이제 신입직, 경력직 채용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4, 5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만 보던 것을 이제 지금은 중견기업, 뭐 강소기업까지 이렇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적성 검사는 보통 그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하나의 문항에 예, 아니오로 답하는 이제 노머티브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개의 문항 중에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이제 입셉티브 형식의 이제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는 이제 언어와 수리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직무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적성 검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는 이제 수학적 산술과 도형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언뜻 보면 적성 검사가 그래서 더 풀기에 더 어렵고 까다롭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도형이나 산술 수리 문제가 없는 비교적 좀 쉬워 보이는 인성 검사에서 더 많이 탈락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성 검사는 이제 조직의 극과 극의 인성을 가진 사람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뭐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뭐 지나치게 외형적이거나 사교적인 사람들을 이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요. 이런 이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탈락률이 이제 25%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10명이 보면 2~3명이 탈락하는 거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만 짚어주는 이 알상무가 뭐 구구절절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consistency. 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라. 이고 둘째는 직무 fit, 즉 업무 fit, 업무에 적합한 인성인지 그에 맞는 답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그 일관성에 관한 걸 보면,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살짝 틀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이어지는 문항들의 답이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일관성 없는 답을 해서 뭐 가치관, 뭐 신뢰도, 적극성, 뭐 진정성, 화합,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결한 후에 상사에게 보고한다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섹션에 또 이어지면서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상사에게 보고한다. 또 여기서 또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앞 섹션의 답과 뒷 섹션의 답이 서로 다른 형태로 일관성이 없게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이제 인성으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일관되게 하라고 했더니 또 너무 일관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만 이제 문항에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만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절한 일관성을 이 consistency 이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직무 fit, 이제 업무 fit 부분은 이게 묘하게 그 정신, 그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건지, 독단적인 건지, 뭐 화합형인지, 의사소통형인지, 이렇게 인성을 파악하는 이제 문항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잘못될까봐 고민을 많이 한다. 이제 라는 문항이 있다면, 이제 예, 아니오를 하기 전에 이제 내 직무에 연관이 되는 문항인지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구직은, 고민을 많이 이제 하는 직무다 보니까 예라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영업직 직무인데 이걸 또 예라고 하면은 업무 핏이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빨리 잘 팔아야 하는 영업직인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무 핏이 좀 잘 맞지 않는 인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입 경력 할 것 없이 인성검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이제 모두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인적성 검사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이게 또, 많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한번 생각했을 때 답을 딱딱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성검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도 물론 이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적성 검사에 대한 이제 장단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에도 좋은 합격의 꿀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